자, 일단 요거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다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안을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 중국 생활에 있어서 중국어는 뭔가? 지금 우리 당사자인 학생들, 유학을 왔는데, 특례를 했는데, 한국제학교가 되었든, 인터가 되었든, 생활하면서 중국어는 지금 현재 2015년도 나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3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교육과 생활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 생활을 하던, 그 중국에 유학을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대화 내용이 지금 미국 유학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얘기 끝나고 나니까, 그죠? 근데 이거 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건 다시 한번. 자, 중국에 왔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접했고, 지금 뭐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한국 가는데 중국어에 대한 현재의 본인들의 생각. 자, 그럼 우리 정현이부터 할까? 저는 왜냐면 대학 갈 때 입시를 할 때 중국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중국어 공부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IB에서 제2 외국어를 꼭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저는 중국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전 여기 오기 전에 아빠가 솔직히 아셨어요. 여기 올 거를 솔직히 약간 예감을 하셔서 전 중국어 공부를 미리 시작하고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중국어를 왕징에 살긴 하지만 한국인 굉장히 많은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쓸 일이 꽤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뭐 가끔씩 쓰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정말 약간 보람도 있고, 배워서 쓰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중국어는 진짜 여기 오셨으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다 배우셨으면 좋겠고, 저는 중국어 굉장히 배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중국어를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중국에서 일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희 학생은 HSK를 보셨나? 아니면? 네, 봤어요. 몇 급이에요, 지금? 6급. 6급? 그러시구나. 할 말이 없네. 점수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현정이는 중국어에 대한 생각. 일단 중국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만큼 중국어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왕징이라는 곳이 한국인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한국국제학교다 보니까 중국어 시간이 매일마다 있지만 중국어를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중국 친구도 없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중국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중국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어를 하지만 그게 진짜 중국어가 아닌, 그런 딱 학문적인 그런 중국어만 알고 대화를 되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가 그러니까 중국어 그 자체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 문화가 함께 와야지 그 진정한 중국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요거는 현장에 계시는 임동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중국어.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어 레벨이 높은 학생들은 중국어 레벨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기본 분반 수업이 있으니까 분반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레벨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영어 레벨과 중국어 레벨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다 잘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현황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해서 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오늘 낮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인회계사나 이런 건 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와서 공인회계사 딴 사람이 없대요. 중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단 한 명,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시험을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 되어 있는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중국어를 공부해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들하고 똑같은 법률적 용어를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에 이제 되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하면 되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랬었는데 큰 무기가 되죠. 재산이 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도 있고 해서 분명히 그 안에서 사회적인 변호사라든가 법률가로서 다 성장이 돼 있는데 아직은 중국과 이제 수고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어떤 법률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것들에 좀 자격증을 따는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한 법률가를 또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우리 교포들. 교포들을 이제 하던가 하는데 결국은 또 교포들도 중국인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10년을 살아보니까 교포는 정말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예민한 발언이니까 일단 주제와 살짝 벗어나서 해서 좀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그런 자격증들을 이제 인증을 받고 이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중국어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텔레비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화면 변화를 포함을 해서 제 예전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활성화 안 됐을 때 포함해서 얘기야.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뭐 일반화되고 해서 그래서 많이 따라간 것 같아. 근데 제주에는 집에서 저기를 없애야 돼요. 옛날에는 스카이, 요즘은 뭐 IPTV 있잖아요. 요거를 없애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는. 딱 키면은 중국 방송이 나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른임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이거 90년대 후반대 얘기입니다만은 뭔가 이게 쉬운 걸로 이제 자꾸 이제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텔레비보다 이쪽이 더 재밌어. 뭐 오락 프로를 해도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인 게 나오고 뭐 이래서 왠지 뭐 금요일날 12시는 기대가지고 뭐 이런 뭔가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중국이 문화적인 부분은 이게 뭐 드라마라든가 이 오락 프로그램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집 내에서 부모님들 또한 뭐 그런 연습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자, 또 좀 전에 우리 임원 선생님 말씀 주셨고요. 우리 윤미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자제분 얘기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중국 왔을 때는 저도 약간 중국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마인드도 좀 있었고 너무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올림픽 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같이 지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좀 많고 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이렇게 조금 중국 사람들을 보는 이런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잘 못 느껴서 중국 학교를 뭐 본인도 가기 싫어하고 안 보냈는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왔는데 중국 학교를 한번 가보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1년을 꼬드겨서 이제 로컬로 이제 보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울고불고 이렇게 달래고 또 보내고 직접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이렇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아이가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중국이 이렇다는 걸 본인이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면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거를 직접 부딪히면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한테는 자산이다.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좀 오래 보냈으면 좋았을 뻔 했지만, 또 이제 사정상 또 조금 보내고 이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중국 말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말이라는 거는 또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이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때 익혀야 될 그런 문화라든지 직접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어릴 때 좀 하는 것도 중국에 와서는 좋지 않을까. 예. 네. 우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올 때부터 중국을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올 때 중국 와서는 저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우리 애들한테 대한 계획도 있었거든요. 저도 와서 언어랑 뭐 중국 음악이랑 뭐 차랑을 좀 배우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애들은 그래서 어릴 때 와서 막둥이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 다니면서도 서울을 뭐 일주일에 2번씩 계속 했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를 안 보내고 로컬 보냈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이제 대학을 뭐 북대나 아니면 더 좋은 데를 가고 뭐 다 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자산이 또 중국 친구들이 되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잠깐 지금 교환학생 가 있는데 여기서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보통한 줄 알고 중국 친구들이 중국인인 줄 알고 대만 친구랑 와서 그러겠죠. 한국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왜 베이징 보통화를 하면서 한국인이냐고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같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는 좀 괜히 뿌듯해요. 이제 그런 거는.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는 물론 액티비티 때문에 서비스 아월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중국 고아원 가서 계속 봉사하는 거를 해가지고 좀 중국어에 좀 많이 비중을 둔 편이에요. 그게 왔으면 중국에 왔는데 우리가 영어 하다가 중국어를 놓치면 또 너무 억울하니까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도 중국어에 대한 거는 놓지 않고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중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선택 원인은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게 1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와서 중국어를 쓸 일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중국어를 뭐 쓰지는 않고 오히려 영어 쓸 일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는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큰아이나 작은아이 다 뭐 중국어에 대해서는 다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오시는 또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중국어를 소홀히 하는 거는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소홀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는 국제학교 다니고 인터를 다니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뭐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중국어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저희 군이 얘기한 것처럼 입시액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여행도 하고 현지 문화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필요성들을 좀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노출을 시켜주는 부분이 꽤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장시간 뭐 얘기를 나눴고요. 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90년도 후반에 오다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래되신 분들 그 주재원 이제 윗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북경은 특히 우리 그 어머님들의 천국이라고 해요. 웃으시면서 이제 오래된 건 얘기인데 지금 뭐 여담입니다만 그 한국하고 서울하고 북경은 너무나 가깝고 또 뭐 이제 비행기 편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2000년 넘어오면서 최근에 한 62년 사이는 또 이게 또 뭐 사회 기반 시설 또한 아주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건 여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시댁은 외국에서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친정일은 가까우니까 또 아침에 가도 저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 여가 생활도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담으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90년도, 우리가 92년도 수교에서 뭐 90년도 후반, 2000년 올림픽 거치고 2019년이 왔는데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미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왕징이 아니다. 여기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왕징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서 뭐 그냥 경기도 왕징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이제 이미 많이 줄었지만 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특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일 아주 뭐 인상이 남는 건 우리 정혁이나 현정이나 정말 아직까지도 뭐 20살도 안 됐는데 뭐 사고하는 거는 우리 어른들보다 더 아주 더 바르고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요. 그 다음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중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특례를 통한 입학 잘 결과를 이루시고 후배님들 포함해서 한국 가서 대학이 됐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치시고 또 여러분들의 최고의 뭐 장점이자 이제 향후에 정말로 이제 뭔가 인생을 시작할 곳이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중국어 관련된 질문도 한 말씀 드렸고, 그래서 특례 관련해서는 정말로 오늘 전문가님들 모셔서 아주 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토론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